반갑습니다. 성경체험선교회 배범하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죠. 열왕기 한눈에 보기, 열왕기 구조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대해서 이제 우리 고민을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강의를 하면서 목회자들이라든지 신학생들이 열왕기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가 어려운 이유가, 자, 열왕기 상이 22장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죠. 자, 열왕기 하가 25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 47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장수가 많습니다. 장수가 많고, 자, 두 번째는 자 왕들입니다. 왕들. 자, 열왕기죠. 왕들의 연대기가 이제 나오는데, 왕들을 보시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죠. 자, 남유다의 왕이 자 20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열왕기를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왕들을 일단은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호람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 동일 인물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열왕기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자 여기 보시면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자, 선지서가 대선지서가 5권이 있죠.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7권이 되는데, 이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총 17권의 성경을 썼는데, 이 17권의 성경이 이 열왕기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먼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를 먼저 우리가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열왕기 상이죠. 자,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은 자 솔로몬이 이제 주인공이 되죠.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열왕기 상 자 12장에서 열왕기 하 자 17장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자 이게 분열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열왕국. 그러니까는 이 분열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분열왕국이 총 몇 장이 되느냐? 총 28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28장을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자 열왕기상 자 12장에서 열왕기상 16장까지를 보시면은 자 초기 분열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분열왕국. 초기 분열왕국. 자, 그리고 자 열왕기상 17장부터죠.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자 2장까지를 자 엘리야의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죠. 자,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가 자 엘리사의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열왕기하 9장에서 열왕기하 17장이죠. 17장까지가 중후기겠죠. 중후기 분열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총 28장이 되죠. 28장인데, 자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가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엘리야의 사역이 총 몇 장이 되느냐 하면은, 자, 17, 18, 19, 20, 21, 22, 열왕기하 1, 2장에는 총 8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은 6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총 14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분열 왕국이 총 28장인데, 열왕기 상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4장이 된다면은 분열 왕국의 약 절반을 엘리야와 엘리야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중후기 분열 왕국이 되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분열 왕국이 이제 종식이 되면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자, 열왕기하 18장에서 열왕기하 자, 25장이 되겠죠. 25장이 남유다가 되겠죠. 남유다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자,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하죠.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총 4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분열 왕국이죠. 이때 왕들이 누구였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되고, 자, 분열 왕국 시대가 총 28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열 왕국을 우리가 이렇게 세분해서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열왕기상 12, 13, 14, 15, 16장이죠. 12, 13, 14, 15, 16장, 12, 13, 14, 15, 16장 5장이 초기 분열 왕국이 되고, 그리고 17장에서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총 8장을 엘리야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가 엘리야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총 1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열 왕국이 총 28장이라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14장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역이 14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시대가 그만큼 아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잘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폐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에 그때 이제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중후기 분열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열왕기하 18장에서 열왕기하 25장이 남유다 이야기로 이제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두고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구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죠. 22장. 그리고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이 솔로몬 이야기죠. 그리고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분열 왕국이죠. 총 28장이 되겠습니다. 28장. 자, 그러면은 이 분열 왕국을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열왕기상 12, 13, 14, 15, 16장이죠. 초기 분열 왕국이 5장에 되겠고,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가 엘리야, 그리고 3장에서 8장까지가 엘리사죠. 총 이게 8장이고 이게 6장이 되겠죠. 그래서 합이 자 14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열왕기하 17장이 중후기 분열 왕국이 되겠고,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 놓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서 열왕기하 25장으로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되냐면은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총 1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왕들을 우리가 좀 힘드시겠지만 왕들을 이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왕조가 되겠고, 두 번째 왕조가 바아사, 그리고 엘라. 자, 2대까지밖에 못 가죠. 그리고 엘라 때에 끝이 나고 또 시므리라는 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므리 이후에 자,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일어납니다. 오므리. 자,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아하시야,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들이 요람이었습니다. 자, 네 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왕조가 예후가 일어납니다.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요아스죠. 요아스의 아들이 그 유명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되겠죠. 자, 이것도 5대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6번째 왕조가 되고, 여기 7번째 왕조는 여기까지 가고, 8번째, 9번째 왕, 호세아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유다의 왕을 한번 보실까요? 자, 남유다죠. 자,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때의 왕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 아비야, 자, 좀 빨리 쓰겠습니다.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이었죠, 아들이. 자,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아하시아 때에 예후가 일어나서 이제 아하시아를 죽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이 자,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의 아들이 아사랴. 이게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맞네. 아마샤 맞네. 아마샤, 그리고 아사랴죠.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자, 우시야가 되겠죠. 우시야. 자, 우시야의 아들이 자, 요담입니다. 자, 요담 다음에 요담의 아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자, 아하스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머나세, 자, 아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등장을 하죠. 여호야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솔로몬이었죠. 그러면은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르호보암 위에, 여기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솔로몬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분열 왕국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열 왕국의 왕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분열 왕국은, 북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여기에 왕들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전체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부터 여기 히스기야를 여러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에서 히스기야 때까지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구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구나.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분열 왕국은 남유다는 르호보암에서 히스기야 때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22년에 이제 호세아 때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죠. 그럼 나머지 열왕기하 18장에서 열왕기하 25장 남유다 이야기가 히스기야 때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까지가 여기까지가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18장에서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열왕기 상하의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하냐면은 선지서죠, 선지서. 선지서가 총 17권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서를 썼던 선지자들이 총 17명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16명이죠. 예레미야 예가까지 하면. 그러면 이 선지서를 썼던 이 선지자들은 여기에 어느 부분에서 활동을 했느냐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은 그것을 이제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